추석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선 아직도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부엌에선 방금 전까지 전을 부치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모두가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송편을 하나 더 달라고 조르고 친척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툭!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깨지는 소리처럼요.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하나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지만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전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멎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던 제사 자리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술잔이 공중에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마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또 다른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이가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날, 25살의 수줍은 새댁이었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저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은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식구다. 딸처럼 편하게 지내자꾸나. 은정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를 해줬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은정은 며느리이자 엄마로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딸보다 나아. 내가 복이 많지.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흐뭇했습니다. 은정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은정이 제 앞에서 온 가족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은정을 딸처럼 대했는데, 나는 은정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왜 은정은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은정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은정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저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세상은 절 그렇게 보고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의 얼굴에서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눈과 억지로 지어 올린 미소의 흔적들, 참아왔던 외로움의 그림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정을 딸처럼 대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은정은 한 번도 딸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요즘.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힘들었니?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느라 밤을 새운 날들, 친척들의 무심한 말들을 참아낸 순간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시선들을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은정 혼자 짊어진 무게였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방 안의 시계가 째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은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들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순자입니다. 올해로 70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게 패인 제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지만 세월이란 게 원래 그런 거겠지요. 어느새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도 어르신 축에 듭니다.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 참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은정이 잘 보살펴줘. 그 애는 착한 애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이 시골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곳입니다. 기와지붕의 마당이 넓은, 요즘 말로 하면 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래된 만큼 손볼 곳도 많지만 정이 많이 든 집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어떤 것은 제가 담근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햇빛에 잘 익은 장맛은 어디 가서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집만의 맛입니다. 새벽이면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오랜 습관이지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부엌에 불을 지피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안방까지 스며들면 그때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 한쪽에 고추 모종을 냅니다. 할머니, 올해는 몇 개 심어요? 손주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야겠구나. 할머니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면 손주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또 힘이 나서 저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여름이면 참외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노랗게 익은 참외를 따서 우물물에 담가두면 그게 바로 최고의 간식입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원한 참외를 먹으며 하루 종일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할머니, 이 참외 정말 달아요.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게 바로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입니다. 은정이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들을 만나 결혼했지요. 처음 이 시골집에 왔을 때 은정이가 얼마나 낯설어 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모습,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당황하던 얼굴, 밤에 개 짖는 소리에 놀라던 모습. 하지만 은정이는 참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했다기보다는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은정이는 정말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대할 때는 항상 공손했고 아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은정이는 누구보다 앞장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제가 더 빨라요. 그렇게 은정이는 혼자서 부엌에 서서 몇 시간씩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제가 거들려고 하면 은정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이랑 놀아주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명절 준비가 점점 힘에 부쳤거든요. 은정이가 다 해주니 저는 정말 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 복이 많으시네.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은정이는 딸보다 나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겐 딸이 없어도 괜찮아. 은정이가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만 낳았습니다. 딸을 낳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에 대한 그리움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는 그 그리움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정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를 해주었고 은정이가 친정 가고 싶어 하면 먼저 권했습니다. 손주들 옷을 사러 갈 때도 은정이 옷을 함께 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입어야지. 그럴 때마다 은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화였다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평화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은정이의 미소가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예전에는 활기차게 말하던 그 말이 이제는 어딘가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들과 은정이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일손줄이시라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해주시는데 제가 더 잘하면 돼요. 그 대화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정이를 딸처럼 대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세상이 은정이를 바라보는 시선, 친척들이 은정이에게 던지는 말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그 무언의 압박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당에 늘어선 장독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독대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맛이 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은정이가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한다는 것과 며느리가 딸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추석날 저녁에 그 충격적인 한마디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결국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지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음식상을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동네 어르신들과 한쪽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좋겠어.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래도 시집살이는 여전하지 않나? 글쎄, 요즘은 며느리들도 할 말 다 하던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지 딸은 못 되지.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 말이 유독 제 귀에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평생 들어온 말 아니었습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제 가슴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뾰족한 가시 하나가 살짝 박힌 것처럼요. 왜 그래요, 순자 씨? 옆에 앉은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지 딸은 못 되지. 그렇다면 은정이는요? 제가 그렇게 딸처럼 아꼈던 은정이도 결국 그냥 며느리일 뿐인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은정이는 다르다고, 저는 정말 은정이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은정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녁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잔치 음식 맛있었죠? 은정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맛있었어. 저는 대답하면서 문득 은정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어 올린 웃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아, 피곤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이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지.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의 그 어색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은정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리 제가 딸처럼 대해준다고 해도 결국 자신은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장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늘과 파를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순자 씨.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이고, 김 씨.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는 장터 한쪽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김 씨 아주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순자 씨, 은정 씨 요즘 괜찮아? 응? 은정이가 왜?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니, 그냥 며칠 전에 약국에서 봤는데 소화제를 사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 속이 좀 안 좋다고 하던데. 소화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 약국 주인이 그러는데 요즘 자주 온다던데? 김 씨 아주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가리가 심하다던데 순자 씨도 몰랐어? 나는 처음 듣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정이가 소가리를 하고 있다니. 소화제를 사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니.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미안해, 순자 씨. 김 씨 아주머니가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몰랐던 일이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정이가 소가리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딸 같은 사이라면 아프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은정이는 저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장 보시느라 힘드셨죠? 은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환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요. 은정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니? 그 순간 은정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 건강해요. 은정이는 다시 웃으며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은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은정이가 차려준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왜 밥을 안 먹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 점심을 늦게 먹어서요. 배가 안 고파요. 은정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것을요. 속이 안 좋아서 먹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은정이는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은정이가 행복해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정이는 힘들어도 말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요.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지 딸은 못 되지. 그 말은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며느리가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해준다고 해도 며느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며느리라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지어 올린 미소, 말하지 못하는 아픔, 혼자 삼키는 소갈이, 모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구나. 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몇 달 후 추석날 저녁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정이의 떨리는 목소리로요. 어머니, 저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올 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신호는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집안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나가 빨랫줄에 걸린 이슬을 털어냈습니다. 추석날은 맑아야 한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셨지요. 다행히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손주 하나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강이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랑 송편 빚을래? 네, 좋아요. 손주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정이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팬이 올려져 있었고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침개를 부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은정아, 아침은 먹었니? 제가 부엌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 먹었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은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미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동글게 만들어봐. 하얀 떡 반죽을 손에 쥐고 손주들과 함께 하나씩 빚어나갔습니다. 깨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려서 송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절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참을 송편을 빚고 있는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정이와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은정아, 힘들면 조금 쉬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떡을 빚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말했습니다. 난 딸이 아니잖아.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떡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딸 될 수는 없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니라고? 딸 될 수 없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송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떡을 빚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은정을 딸처럼 여겼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작 은정은 그렇지 않았던 거구나. 부엌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잖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시는 거 알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은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야? 나한테 말해봐. 여보는 몰라요.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은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해주세요. 정말로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친척들은 달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다들 그래요. 역시 며느리가 딸보다 낫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은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난 아무리 잘해도 그냥 며느리일 뿐이구나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정아.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은정이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정을 딸처럼 대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은정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구나.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정이가 부엌에 혼자 서 있던 모습, 친척들이 역시 며느리가 딸보다 낫네라고 말할 때 은정이가 지었던 어색한 미소, 며느리니까 당연하지라는 말들 속에서 은정이가 느꼈을 외로움. 저는 그걸 다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설마 은정이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은정이는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해도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잠깐 화장실 좀.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은정아,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구나.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도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달랐으니까요. 이번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정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송편을 빚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은정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는지를요. 할머니, 송편 다 빚었어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따 찔 때 할머니가 해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은정이가 여전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이제는 마주해야 해. 은정이의 아픔을, 그리고 내 잘못을. 하지만 그 마주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사상을 물리고 모두가 둘러앉았을 때 은정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지만 사실 전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올 줄 저는 아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온 그 대화가 예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제사를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아이고, 애들 많이 컸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제사상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오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나물, 과일, 떡.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상이었습니다. 와, 올해도 제사상 정말 잘 차렸네. 한 친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다 준비했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 순자 누님은.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칭찬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은정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난 딸이 아니잖아. 아무리 해도 딸 될 수는 없는 거야.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돌아가신 남편과 조상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땠어? 그냥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확은 괜찮았어. 애들 학교는 잘 다니고? 응, 잘 다니고 있어.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고 좋아하더라고. 평범한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은정이는 조용히 부엌을 드나들며 그릇을 챙기고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도 좀 앉아서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요. 은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친척이 은정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은정이도 한잔해. 오늘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은정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가 괜찮아? 오늘 제사상 다 내가 차렸잖아. 한 잔은 받아야지. 그 친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딸보다 낫네. 그 말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딸들은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 순자 누님은 편하시겠어. 제사상도 내가 다 차리고 부럽다 부러워.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의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은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정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은정아? 어디 아파?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락. 그 작은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마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아, 무슨 말을? 한 친척이 당황하며 말을 꺼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은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절 딸로 보지 않아요. 은정아. 제가 그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듣는 말이 있어요. 역시 며느리가 딸보다 낫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은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그냥 며느리구나. 딸이 될 수는 없구나.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하면 역시 며느리가 낫다고 하시고 못하면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하시죠.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에요. 딸이었으면 좋겠지만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은정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잘해주셨어요. 정말로요. 은정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친척들은 달라요.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 알아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나쁜 뜻으로 하신 말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은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아파요. 매번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돼요. 방 안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딸이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저는 바깥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냥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은정아. 아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지만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참아야 하는 가족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은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결국 이렇게 터져나오고 말았다는 것을. 어머니, 은정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말해서. 은정아.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조심해서 들어가. 어색한 작별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무도 은정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잠이 들었고 아들은 아이들을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은정, 단둘만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거실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잠잠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그렇게 말해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야, 은정아. 은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은정아.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말해줄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은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은정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처럼 대해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아요. 은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는 늘 며느리니까 해야지라는 말만 들었어요. 저는 은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은정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은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척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며느리는 달라. 딸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거라고.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이었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집안일을 할 때마다 며느리니까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은정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되겠지, 라고요.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저는 며느리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은정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 그렇게 보지 않더군요. 은정아, 저는 항상 바깥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이 집에서 오래 살아도, 아무리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도, 은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결코 진짜 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은정을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정아. 정말 미안해. 은정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정이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은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저를 그냥 또 하나의 짐으로만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 은정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사람인데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늘 뭔가를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정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세상이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 그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 은정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을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저한테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요. 은정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은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실제로는 딸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켰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는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였다니. 저는 딸처럼이 아니라 그냥 딸이 되고 싶었어요. 은정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없니? 제가 물었습니다. 왜 넌 내 딸이 될 수 없니?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선은 넘을 수 없어요. 은정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딸은 집에 와서 쉬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쉬면 안 돼요. 은정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친정딸은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친정딸은 실수해도 용서받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 실수하면 평생 얘기거리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매일 매순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딸처럼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저는 은정을 다시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정이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지만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저는 은정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편했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지만 세상은 절 그렇게 보지 않더군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장독대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장독대들. 그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정을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딸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저는 은정을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은정이 필요했던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이 필요했던 건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답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잖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사상을 차린 날의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지금 보니 은정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꿔야 해. 뭔가를 바꿔야 해. 더 이상 은정이 혼자 아파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은정을 내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벽 공기를 마시러 다시 마당에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날이 밝아올 거라는 것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은정과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아, 아들아, 일어날 수 있니?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나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아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거실로 나와. 둘 다. 저는 먼저 거실로 갔습니다. 은정과 아들이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셋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을 많이 했어. 은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은정아, 내가 어제 한 말 다 들었어.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어머니, 그건 아니야. 들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딸처럼 생각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내가 진짜로 해야 했던 건 너를 지켜주는 거였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사상은 여기까지야. 네. 은정과 아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신다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사는 지낼 거야. 하지만 방법을 바꿀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릴 거야. 전도 두세 가지만, 나물도 몇 가지만. 어머니, 그리고 다 같이 준비할 거야. 은정이 혼자가 아니라. 저는 은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겐 제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조상님들도 결국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제사상 차리는 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은정아. 저는 은정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내가 딸이 아니라고? 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그건 맞아.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니? 며느리가 왜 딸보다 못해? 저는 은정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가족이야. 그거면 충분해. 딸처럼 딸같이 그런 말 필요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은정이야. 우리 집의 은정이. 내 가족 은정이. 그거면 되는 거야. 은정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은정을 안았습니다. 미안했어, 은정아. 그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은정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들도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아니야.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명절도 다르게 보낼 거야. 제사도 다르게 지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이 집에서만큼은 너는 완전한 가족이야.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냥 은정이야. 알겠니?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은정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해줘야 했던 게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처럼 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로 필요했던 건 변화였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을 한 사람으로,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아닌 그냥 은정이로요. 자, 이제 아침 먹자.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아침부터 제대로 먹어야지. 제가 준비할게요. 은정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할게. 저는 은정을 말렸습니다. 너는 좀 쉬어. 어제 밤새 힘들었잖아.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저와 아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은정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맞설 겁니다. 은정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요.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따뜻함이 찾아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명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은정이 혼자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파 이렇게 썰면 돼요?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얇게 썰어봐. 엄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넣고 소금 조금만. 간 보면서 해봐. 부엌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북적임이 즐거웠습니다. 은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렇게 부치면 되나요? 은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어머니. 은정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예전처럼 새벽부터 정신없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일어나서 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제사상 저는 3가지만 준비했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충분해. 마음이 중요하지 음식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를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은 예전보다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이요. 제사를 마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어머, 올해는 제사상이 좀 다르네.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상님들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것도 그렇네요.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예전처럼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은정이, 너도 앉아서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은정이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절날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은정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네, 많이 편해졌어요. 은정의 대답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 가족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싶었어. 네, 어머니.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로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무슨 상담? 시댁관계로 힘들어한대요. 저희 집 얘기를 했더니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가끔 은정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은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알고 나니 바꿀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죠. 요즘 어른들은 너무 약해졌다.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산다. 이런 말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웃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그게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많은 며느리들이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많은 시어머니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는 이유. 그건 단순히 피 한 방울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시선과 전통이 만들어낸 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벽.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들이 쌓아 올린 벽.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라는 편견이 만든 벽. 그 벽 앞에서 수많은 며느리들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어머니들도 그 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힘은 결국 가족의 진심이라는 걸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 전통이 아니라 사랑, 며느리니까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예전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 쉴 수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다르세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내가 가르쳐 줬잖아. 제가요? 응.
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도 배웠어.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거. 은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정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은정이와 순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물로 시작된 변화. 그 변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며느리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 시어머니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그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며느리도 혹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며느리니까가 아니라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관습과 전통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일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물을 보고 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우리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늘어서 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더 나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굳이 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라는 그 자체로 가족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며느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보세요. 며느리니까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우리 가족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